안녕하십니까. 파일 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그 사이에도 이 무지의 반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편에 걸쳐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획기적으로 좋은 또 덜 짜고 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질문과 답 형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무지의 반증의 진단은 각도, 뼈와 발가락이 휘는 거니까 이게 발가락 뼈고 그 위에 뼈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똑바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휘어서 요 각도가 얼마냐 이걸 갖고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각도가 몇 도 이상이면 무지의 반증이고 또 이 각도는 이 각도 발가락과 중족골의 각도를 따지기도 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뼈 사이가 각도가 얼마냐.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발가락의 각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족골의 각도.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각도만으로 이 무지의 반증이 큰 문제가 있다. 또는 각도만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도는 작지만 증세가 심한 경우도 있고 각도는 크지만 즉 겉으로 볼 때 변형은 심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이 발을 잘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물론 형태와 각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무지의 반증을 꼭 치료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반증 그럼 수술을 보통 이제 지금 이 무지의 반증은 대충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수술하지 않는 치료는 뭐가 있느냐. 깔창을 얘기하죠. 깔창은 무지의 반증에 깔창을 사용해서 결과가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논문은 여태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무지의 반증 논문 중에 아주 극히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물론 다 본 건 아니겠지만 제가 적어도 무지의 반증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인솔을 해서 깔창을 해서 무지의 반증이 좋아진다 이런 논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심하지 않은 무지의 반증을 진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논문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근력 운동.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휘인 걸 무지의 반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근력을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근력을 좀 튼튼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육이 힘을 이렇게 당기면 발가락이 이렇게 똑바로 딱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력 운동 이렇게 하는데 근력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근력 운동, 강화 운동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지의 반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지 아마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두렵고 수술 안 하는 방법을 해볼 게 없을까 할 적에 깔창, 근력 운동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무지의 반증이라는 건 이 변형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디딘 상태에서 변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 디딜 때 심해지는 체중에 의해서 체중으로 누르면서 변형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근력 운동하고 인솔을 한다 그래서 과연 호전될 수 있느냐. 참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반증은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증세가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지 수술 종류가 아주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무지의 반증은 이렇게 수술하면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렇게 딱딱 공식적으로 된다 그러면 수술 방법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으니까 지금 몇 가지가 그런 식으로 가지수를 따진다 그러면 몇 가지가 될지 모릅니다. 뼈를 수술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고안이 됐는데, 왜냐하면 뼈를 수술하면 좀 더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발가락이 이렇게 휘면은 이쪽에 팽팽한 쪽은 살을 끊어줍니다. 이쪽을 끊어주면 바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무죄반증이 생기면 1번, 2번 이 중족골이라 그러는데 이 뼈와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탄탄한 걸로 뼈를 묶어주면은 이렇게 벌어진 뼈가 오므라지지 않을까. 묶어서 당기는 이런 방법서부터 이 무죄반증이 있는 관절을 고정하는 방법까지, 또는 이 뼈가 이상 이 부분에 더 위쪽에 관절을 고정하는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뼈를 끊는 것도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뼈를 여기서 끊는 거, 여기서 끊는 거, 여기서 끊는 거, 길게 끊는 거, 뭐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아주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뼈를 끊어서 옮깁니다. 뼈를 끊어서 뼈의 형태를 교정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무죄반증 수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지금 최근에 무죄반증에 대해서 새로운 수술 방법이 점차적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경피적 수술 방법이라 그럽니다. 경피라는 건 우리가 보통 경피적인 수술이라는 것은 작은 구멍을 내고 수술하는 걸 말합니다. 작은 구멍.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내고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뼈가 이 엄지의 중족골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작은 구멍을 내고서 뼈를 끊는 것뿐만 아닙니다. 끊고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뼈를 겉으로 이렇게 만져봅니다. 의사가 뼈를 만져서 뼈의 윤곽을 그립니다. 뼈의 윤곽을 겉으로. 근데 뼈가 딱 의사가 된다 그래서 뼈를 속이 딱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의사도 똑같이 사람 눈이니까 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점자를 손으로 이렇게 읽어서 느껴서 글을 읽을 수 있듯이 뼈의 윤곽을 이렇게 만집니다. 만져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면 좋겠다. 물론 그 과정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엑스레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구멍을 딱 냅니다. 구멍을 내고 속으로 기구를 넣어서 뼈를 딱 끊습니다. 근데 보통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이렇게 째고서 또는 뭐 다른 데를 째고서 뼈를 보고서 뼈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나는 뼈를 이 모양으로 끊겠다. 뭐 어떤 모양이든지 눈으로 딱 보고서 끊는 거 당연한데 이제는 구멍만 딱 내고서 뼈를 만져가지고 여기에다 구멍을 내겠다. 또 요 모양으로 끊겠다. 속으로 안 보고서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경피적 수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 방법이 도대체 새로 나와서 이렇게 많이 점점 입지를 넓혀간다. 그런데 이 수술 방법이 검증된 방법이냐? 왜 그러냐면 뭐든지 새로운 수술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그 수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좋다. 아주 획기적이다. 그런데 딴 사람이 해보면 그만큼 결과가 좋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여러 사람이 해보고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서 과연 이 수술이 얼마나 좋은지 100% 좋다는 좋은 수술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오랫동안 사용했는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현재 딱 이 개발된 방법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올 때까지 지금 1기, 2기, 3기 경피적 수술 방법을 지금 3기의 경피적 수술 방법이랬는데 1기, 2기가 사용된 건 수십 년 벌써 넘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은 현재 있는 수술 방법만큼 3기의 수술 방법만큼 많이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교정각이 적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부의 의사가 사용했는데 아주 극히 일부가 이것이
최근에 들면서 3기가 되면서 아주 확 여러 의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 사이, 아주 최신이죠. 1년 사이에 미국 학회지에 나온 10여 편의 무죄반증 논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한 거가 보고가 별로 없거든요. 어떤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사도 해본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괜찮다 싶으면은 여러 의사들이 해보고 그런 초기 단계에서의 보고는 다른 의사들이 그걸 아직 하지 않은 의사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이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미국 학회지에 이렇게 많이 논문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에 이거는 유럽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이런 의사가 2008년도 아마 이 의사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겠죠. 2008년도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 레드페린이라는 의사가 이걸 사용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에 있는 다른 의사도 이걸 같이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의 런던에 있는 런던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2014년부터 한 것을 정형외과 저널 중에서는 제일 좋은 곳에 발표가 됐고 또 그것을 수술 테크닉으로 해서 다른 논문을 지금 그곳에서 준비해서 현재 발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주 이 수술이 별로 많이 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의사가 이런 수술 방법을 처음 사용하게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좀 더 됐을까 아닐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기존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고 절개하지 않고 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무수히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내가 여태까지 무죄 반증을 10,000건을 했다. 내가 여태까지 무죄 반증 뭐 5,000건 했다, 7,000건 했다,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뭐 빵을 만든다, 뭘 하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거는 많이 해본 사람이 적게 해본 사람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방법이 바뀌어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많이 했다 이런 게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절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많이 해서 그걸 잘한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은 많이 해본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많이 해본 그분들의 경험, 물론 그분들이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더 잘하겠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말이 산지 많이 했다. 내가 무죄반증의 경험이 많다. 이런 것이 별로 그런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기구는 제일 기본적으로 2mm 두께 이런 기구인데 실제 이 두께가 2mm입니다. 2mm 되고 이게 보통 20mm 20mm짜리의 금속 뼈를 가는 기구인데 그걸 2mm짜리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2mm짜리가 들어가서 그게 속을 휘저으면서 뼈를 끊고 교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기존 방법보다 나은 점은 당연히 흉터가 적으니까 또 적게 째니까 통증도 좋고 운동 범위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 방법, 경피적인 수술 방법이 상당히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합병증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뼈를 속으로 이렇게 끊고 그러다 보면은 뼈가 뭐 늦게 붙은지 안 붙은지 어긋나든지 교정을 해놨는데 어긋나든지 교정이 부족하다든지 감염이 된다든지 또는 뼈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뼈든지 뼈를 끊었다. 뼈를 많이 이동을 시키면 그 뼈의 혈액순환이 닫혀서 뭐 무혈성 괴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의사는 난 저런 건 하나도 없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분이 하나도 여태까지 없던 분이 더 많이 해놓으면 그때 또 경험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느 분은 초기에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수술이라는 거는 합병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피부를 구멍을 딱 내서 무죄 변경을 하는 수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발을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그 기술이 확장되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이런 게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절개하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같으면요. 저는 한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이것이 됐는데요. 가령 미국에서 이거 처음 사용한 지가 한 5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걸 접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상해에서 국제학회를 해서 국제 그 연수 강좌 같은 걸 해서 제가 거기에 강사로 가서 저는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다른 미국의 유수한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런 절골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를 한 2, 3년 전에 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사가 강의하는 걸 듣고 그러면서 제가 좀 일찍 접한 편이고 그때부터 기존에 하던 방법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전환해서 최근에는 거의 이러한 경피적인 수술 방법으로 무죄 반정을 치료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